오늘 제가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유 누르시고 여기에 게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게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게시를 누르시면 이제 인터넷에 이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창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슬러그라고 하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인데, 이것을 이번에 또 기능이 새로 업데이트가 됐나 보네요. 그래서 전에는 이 주소를 그대로 다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슬러그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서 여기에 사이트 링크 복사해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링크가 가게 되면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창이 이렇게 떠요. 하루의 발자국.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창에 오른쪽 위에 보면 복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노션 페이지에 여기에 그것이 하나 생길 거예요. 개인 페이지에. 이런 창이 떴을 때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복제 버튼이 있어요. 복제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내 개인 페이지에 추가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개인 페이지에 추가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 내 개인 페이지 밑에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템플릿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이 템플릿의 기능을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이 캘린더가 있습니다. 이 캘린더가 있어서 오늘 날짜에 그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플러스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목을 추가 이거를 누르시면 자, 새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일단은 날짜는 그 생성 일시로 해서 내가 이 페이지를 만드는 날짜 그 시간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5개 정도의 루틴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루틴 제목은 여러분이 이걸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름 바꾸기가 나오는데 이름 바꾸기를 누르셔서 내가 매일 5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하겠다. 독서를 했는지, 그 다음에 운동 했는지, 그리고 큐티를 했는지, 또 물 마시기 이거를 잘 했는지, 뭐 이거 물 마시기 예를 들어서 2리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루틴으로 해야 될 것 5가지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이제 새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새 페이지에는 오늘의 그 오늘의 한마디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노션 강좌 끝냄 뭐 이렇게 한마디를 오늘의 한마디 그렇게 하고 오늘 독서를 했는지 운동을 했는지 큐티를 했는지 물 마시기를 했는지 5번째 루틴을 했는지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루틴에 하나 둘 셋 한 칸 띄고 넷 그래서 5개 중에 4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수식으로 이걸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기분이 어땠는지 아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오늘은 뭐 쏘쏘 좋음 정도. 자, 오늘의 감사 제목 추운 겨울에 쉴 곳이 있어서 감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투두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마감일이 오늘인 것들이 있고 여기에 뭐 그 마감일이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 태그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내일 할 일 뭐가 있으면 내일 할 일을 오늘 저녁에 새 페이지 눌러서 내일은 성탄 예배 준비 뭐 이런 거 그래서 내일까지 24일까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놓고 만약에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끝냈으면 여기에 체크박스가 있으니까 체크를 누르면 사라지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 밑에 뭐가 있었는데 제가 만들어 놨는데 어딘가로 사라졌네. 뭐 조금 있다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렇게 매일의 그 일기를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항상 볼 수 있도록 오늘 마감해야 할 일, 또 그냥 투두 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사이트 DB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의 어떤 영감을 받은 그런 내용이라든가 뭐 책을 읽었다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그 어떤 링크를
나에게 어떤 영감을 줬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는 이런 식의 그냥 간단한 그 하루 정리 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이 템플릿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3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할 일. 자, 이 매일매일 할 일은 루틴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마감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마감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새 강좌 계획은 아직 계획 중입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마감일을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체크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체크를 하면 여기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먼저 살펴본다라고 하면 먼저 제일 그 기본적인 이 캘린더의 일기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오늘의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날짜, 그리고 기분, 감사 제목, 루틴 이렇게 일단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 그 키보드에서 슬래시 누르시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쭉 나와요. 항상 키보드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플러스 눌러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찾아도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좀 밑에 있다 보니까 찾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슬래시 누르시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대자만 쳐도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오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중에 제일 먼저는 여기에 이제 다른 것들보다 인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으로 항상 시작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제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일기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제목에다가 데일리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데이터베이스랑 페이지랑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언더바 db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여기에 이 컬럼들, 그 속성들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한마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기라고 하면 매일매일의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여기에 속성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날짜에 해당하는 속성이 여기에 기본적인 날짜가 있어요. 이 날짜는 내가 그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날짜, 뭐 어저께 날짜, 내일 날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날짜 속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매일매일 오늘의 일기를 오늘 쓴다라고 치면 굳이 이거를 매일 눌러가지고 오늘 거를 선택을 해줄 그런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를 속성을 날짜가 아닌 여기에 보면 생성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성일시라고 하는 것을 눌러 놓으시면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새 페이지를 누르면 바로 날짜가 지금 이 시간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매일 쓴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것은 생성일시로 그냥 해놔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생성일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쓰는데 어저께 거를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밀려서 쓴다라고 치면 이 생성일시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날짜 속성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생성일시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날짜 속성은 수동으로 내가 지정해서 그 사용하는 그런 날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이게 폭이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점점점 위에 상단에 점점점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전체 너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체 너비를 체크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전체를 사용을 할 때는 전체 페이지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고 주로 이제 텍스트만 보려고 할 때는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위에 점점점 다시 눌러서 전체 페이지를 해제를 하면 이렇게 폭이 좁아가지고 텍스트 위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좋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는 전체 너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삭제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죠. 여기 빈 곳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글을 작성하거나 뭐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슬래시 키를 누르세요. 키보드에 그 물음표 있는 슬래시 키가 있어요. 자,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 블럭이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블럭을 만드는 방법 중에 여기서 이제 골라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항상 이것을 그냥 숙달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슬래시 누르고 데이터베이스, 그냥 대자만 쳐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나오거든요. 크게 데이터베이스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인데 저희는 먼저 인라인으로 만들었다가 이거를 추후에 전체 페이지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표 형태의 인라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 얘를 하나의 블록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블록 외에 밑에다가 내가 다른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인라인 데이터베이스고,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는 이거를 못해요. 데이터베이스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었으면 얘 제목을, 이거는 지금 일기를 쓸 거기 때문에 데일리 db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해볼까요? 자, 그리고 밑에 빈 칸에다가 또 슬래시 눌러가지고 치고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한 다음에 이번에는 제목에다가 to-do db, 아까 저기에는 daily to-do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그냥 to-do db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요거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기를 쓰는데 그 하루를 대표할 수 있는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오늘은 참 어떤 날이었다, 내가 정의하는 그 오늘의 한마디를 여기 이름 항목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늘의 한마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얘는 이 컬럼의 제목은 오늘의 한마디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기에는 기본적으로 날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날짜를 여기다 만들 건데, 날짜를 만들려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날짜를 집어넣는데, 날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 날짜라고 하는 것은 수동으로 내가 어떤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날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생성일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항목을 하나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그 시간이 딱 찍히는 그런 자동 일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매일매일 고정된 시간에 일기를 쓴다, 아니 최소한 오늘 안에는 오늘 일기를 쓴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생성일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는 일기를 옛날 거, 어저께, 그저께 좀 밀려서 쓴다, 그러면 내가 날짜를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 날짜를 쓰는 게 좋아요. 자, 둘 중에 어떤 걸 쓰는 것이 그 자기의 스타일인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생성일시로 해서 매일매일 또는 어쨌든 그날 거, 오늘은 오늘 거를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생성일시로 이 컬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는 삭제를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성일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정리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다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속성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것은 오늘의 기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를 놓고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이 컬럼의 속성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지금 요거는 텍스트예요. 텍스트인데 요 텍스트가 아니라, 자,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처럼 5가지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5가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과 다중 선택이 있는데, 선택은 한 가지씩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다중 선택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이 즐거운데 슬픈 일이 있었어.
뭐 그럼 기분 좋음, 슬픔 뭐 이런 걸 같이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할 때는 다중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매일매일의 어떤 나의 심리적인 고조 상태 그래서 그것만 좀 팔로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선택을 눌러서 그럼 이제 선택 유형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옵션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옵션 추가를 누르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나의 기분 상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개,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이렇게 5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거기에다가는 이제 별표를 표시를 해놨는데 별표를 표시하려면 미리 복사를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맥의 경우는 항상 이 편집이라고 하는 여기 노션이든 어디든 편집이라고 하는 것 밑에 이모티콘 및 기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모티콘이나 기호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기분을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모지 골라가지고 표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좀 헷갈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스타 그래서 별로 해가지고 별을 복사를 해서 별의 개수 그래서 이렇게 글자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별로 해놓으면 좀 더 직관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저기에서는 매우 나쁨 이렇게 이모지랑 글자랑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고치셔도 돼요. 자, 여기 옵션에 플러스를 누르면 내가 이것을 마음껏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매우 나쁨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나쁨, 매우 나쁨이 순서가 좀 틀리죠. 자, 여기 매우 나쁨을 이건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순서가 틀렸을 때는 여기 점 6개 눌러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옵션에 보면 얘네들이 그 바탕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회색, 여기는 연두색, 여기는 보라색. 이건 랜덤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줄 때 매우 나쁨은 빨간색이 좋겠죠. 그럼 여기 이 화살표 눌러가지고 빨간색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매우 나쁨, 그 다음에 나쁨은 갈색 정도, 그 다음에 보통은 얘를 회색으로 하고요. 좋음은 연두색, 매우 좋음은 파랑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시각적으로도 조금 나의 기분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기분이라고 하는 선택 속성을 작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루틴을 5개를 만들 거예요. 자, 플러스를 눌러서 위에다 제목을 루틴을 하는데 이거는 직접 내가 하고 싶은 거 5가지를 입력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걸 루틴으로 내가 매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얘는 루틴은 했냐 안 했냐 2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여기에서 선택이라고 해서 했음 안 했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체크박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체크박스. 그래서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놓으면 독서는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체크 안 했으면 놔두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독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눌러서 운동 얘도 요것을 눌러서 유형을 체크박스 자, 그리고 이걸 5개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운동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속성 복제라고 하는 걸 하면 이렇게 운동 1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속성 복제 운동 2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더 속성 복제 그럼 운동 3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독서, 운동, 큐티, 물 마시기. 사람들이 루틴으로 할 때 항상 물 마시기를 하더라고요. 피부 관리. 자, 이렇게 피부 관리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늘의 한마디나 여기 생성일시 있잖아요. 기분도 그렇고요. 얘네들이 지금 너무 늘어져 있으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운데다 갖다 대면 선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얘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밖에 이 크기까지밖에 못 줄여요. 더 이상은 안 줄여져요. 그런데 이런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
줄이면 쭉 줄여서 여기까지 가능해요. 체크박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칸이 쓸데없이 이렇게 넓은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래그를 해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그래서 드래그를 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최소한으로 줄어드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체크박스가 무슨 체크박스인지를 모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독서 옆에 여기 아이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콘을 누르시고 체크 대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북, 책을 읽었느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고요. 얘는 운동, 여기다가 뭐 스포츠, 여기 달리기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요 큐티를 클릭을 하시고, 그럼 제목이 있고 옆에 아이콘이 있잖아요.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아이콘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피부 관리는 웃는 얼굴. 자, 이렇게 여기다 이제 또 플러스 해가지고 오늘의 감사 제목, 자, 감사 제목 해서 여기에 이건 텍스트 유형. 그래서 내가 오늘 감사 제목을 여기다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해놓고요. 자, 이렇게 감사 제목까지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새 페이지를 눌러보면, 그러면 이렇게 날짜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의 한마디, 와, 신난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쳐요. 자, 오늘의 한마디 했고, 생성일시는 자동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생성이 됐고요. 자, 기분을 클릭하시면, 자,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매우 좋음. 그리고 오늘 독서를 했는지, 운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큐티를 했는지, 물 마셨는지. 저는 피부 관리는 안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4개만 했다라고 치고요. 감사 제목, 강좌가 잘 끝나서 감사. 추운 날씨에 집이 있어서 감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해놓으면 되겠죠. 참고로 제가 한 줄로 쭉 썼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다음 줄로 넘길 때는 Shift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 다음 줄로 이렇게 넘어가요. Shift 엔터. 만약에 Shift 엔터를 안 누르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Shift 엔터를 누르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와 신난다의 제목이 있는 이 컬럼에 열기를 누르시면 이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다 이제 뭔가를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투두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투두리스트는 내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여기다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름 클릭하셔가지고 이름은 할 일이라고 제목을 바꿔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할 일에는 플러스를 눌러서 이 할 일이 어떤 종류의 할 일인지 그 태그를 한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태그라고 넣고 여기에 태그는 뭐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다중 선택.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옵션을 여기서 직접 추가를 몇 개를 해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업무, 뭐 교회, 가정, 친구 뭐 이런 것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여기다 태그를 직접 만들어서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옵션은 안 넣고 그냥 태그라고만 해놓고요. 속성은 다중선택.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할 일이 마감일이 있을 수도 있죠. 마감일이 있는 할 일이 있고 마감일이 없는 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언제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 마감일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것은 언제까지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마감일이 있으니까 마감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유형의 날짜, 이거는 이제 내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날짜로 해서 마감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하루의 발자국에 여기에다가 또 시간을 몇 개를 집어넣어 놨는데, 하나는 생성일시, 할 일을 내가 언제 만들었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생성일시는 자동으로 이것을 만들 때마다 생성이 되는 거니까 생성일시를 하나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필드를 만들어서 컬럼을 만들어서 여기에선 최종 편집일시는 내가 수정할 때마다 이 시간이 바뀌어요. 최종 편집일시 일단 하나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 플러스를 눌러서 이제 완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완료는 했느냐 안 했느냐니까 체크박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완료를 이렇게 좀 앞쪽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개념은 이래요. 제가 어떤 할 일을 만들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 준비 뭐 이런 거를 하나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걸 만들고 나면 생성 일시가 지금 시간으로 딱 찍혀요. 그리고 최종 편집 일시도 지금 시간으로 딱 찍혀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마감일이 언제냐. 송구영신 예배가 31일이니까 29일까지는 마감을 해놓고 싶어요. 그래서 29일을 마감일로 선택을 하면 여기에 마감일이 생성이 되고 지금 58분 됐으니까 마감 일시를 요걸로 해서 58분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마감일은 이때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듀데이를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태그는 뭐 교회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또는 뭐 행정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여러 개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29일까지 이것이 다 마쳤다. 완료를 누르면 59분. 최종 편집 시간이 바뀐 거예요. 언제 마무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으로 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예요. 얘도 인라인 데이터베이스고요. 자, 이것을 여기에 표 옆에 점 6개 메뉴를 누르셔서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페이지로 전환.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로 바뀌어요. 속성이. 얘도 페이지로 전환.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그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일단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작업이 대충 끝났다 싶으면 얘네들을 페이지로 만들어요. 페이지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작업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면 자, 이제 여기에 데일리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투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데일리 데이터베이스 점 6개 이 블록 메뉴를 누르셔서 링크 복사를 누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이 데이터베이스의 주소가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 데일리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이렇게 생겨요. 단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화살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있는 거는 얘가 가상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 데일리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얘를 지워도 데일리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원본은 놔두고 원본은 보존해 놓고 사본을 가지고서 이 작업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새 페이지를 눌러가지고 테스트용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쳐요. 여기서 만들면 요 안에 들어가서 봐도 거기에도 만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를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워져요. 그러니까 역할은 똑같아요. 다만 원본을 보존하고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로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 얘를 지금 표 보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르셔서 보기 편집을 누르시거나 그럼 여기에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레이아웃이 지금 표로 되어 있는데 다른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캘린더라고 하는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캘린더 형태가 나와요. 얘는 캘린더로 바뀌었는데 얘는 그대로 표로 있어요. 표 형태가 있었고요. 보드, 타임라인, 캘린더, 리스트, 갤러리, 차트 이런 형식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보드라고 하는 이거 칸반 보드라고 하는데 이 칸반 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태에 따라서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타임라인은 프로젝트 타임라인 이렇게 세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캘린더와 주로 이 데일리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캘린더 뷰를 이렇게 만들어서 달력처럼 보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달력으로 해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이렇게 새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면 이건 그런데 이제 생성 일시가 이날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매일매일의 일기를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에서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일기를 썼는지 그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제목만 나타나 있는데 이 제목 말고 다른 것들도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거 옆에 보면 점점점이 있는데 이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속성이 지금 한 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를 눌러보시면 다른 아까 만들었던 우리 속성들이 있었죠? 그 속성들이 얘는 지금 표시가 돼 있고 얘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분을 표시하고 싶다. 그럼 여기 눈을 켜면 여기 기분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달력에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 뷰, 이런 걸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뷰라 그러는데 그 뷰를 여러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원본과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 한 가지씩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 캘린더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 다른 보기들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표를 선택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기서 데일리 DB 요것과 연결하면 요대로 캘린더 형태로도 볼 수 있고 표 형태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관리할 때는 어떤 때는 표가 더 편할 때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캘린더가 편할 때가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뷰 형태로 내가 바꿔가면서 아니면 더 여기다 추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그 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보드라고 하는 것을 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데일리 DB로 해놓으면 기분 상태, 매우 좋은 날이 몇 번이나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이 칸으로 이 보드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보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새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까 나왔던 날짜, 그 다음에 기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독서,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컨텐츠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컨텐츠 영역에다가 저희가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집어넣는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그 ToDB라고 하는 거 있죠. ToDB를 점 6개를 눌러서 링크 복사를 한번 해주세요. 링크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 마감일이 오늘인 것만 여기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만약에 이걸 딱 열어봤을 때 오늘이 마감일인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다른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를 여기서 표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위에 필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필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무엇을 가지고서 필터링을 할 거냐. 그래서 마감일을 가지고 필터링을 할 거예요. 마감일이 오늘 기준으로 이번, 여기에 이제 3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번 주가 아니라 날, 그러면 이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마감일이 오늘인 것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없어졌죠. 여기에 그 필터 누르고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자, 이거 삭제하고 다시 한번 보죠. 필터 제거. 여기서 필터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 필터 기준은 마감일이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요 시작일, 요거는 시작일 종료일은 그냥 위에 거, 영어로 돼 있으면 뭐 스타팅 뭐 이런 걸로 돼 있나요? 요 시작일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값과 동일한 데이터, 뭐 이전 이후 뭐 이런 거, 범위 내, 그리고 오늘 투데이 있나요? 그 오늘 기준. 그리고 여기에는 this, 그 다음에 week가 아니라 day. 자, 그럼 이제 요 날짜로 딱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날짜인 거예요, 오늘. 내일이 되면 24일이 될 거고요. 모레가 되면 25일이 될 거예요. 자동으로 이거는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것들을 여기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할 일을 하나를 만들어 보죠. 자, 할 일을 뭐 강좌라고 이렇게 해놓고 마감일을 오늘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 마감일을 오늘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마감일이 자동으로 오늘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 요거는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오늘로 돼 있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떠요. 만약에 이 날짜를 마감일을 내일로 바꾸면 사라지겠죠. 자, 이제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나를 더 하세요. 아까 이거 복사를 해놨으니까 ToDB를. 그래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누르셔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둘 다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도 필터를 하나를 또 줄 거예요. 자, 필터. 이 필터가 되게 유용하거든요. 필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건에 따라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필터. 역시나 마감일을 할 거예요. 마감일이 아니라 필터에다가 그 완료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체크되지 않음. 체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료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크되지 않음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거가 있잖아요. 자, 얘를 다시 오늘로 하나 바꿔놓죠. 자, 그럼 오늘 것이 여기 있고요. 얘도 지금 아직 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거는 여기까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거는 여기에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래서 일부러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오늘 당장 해야 될 거,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거. 자, 아까 투두DB에서 얘도 완료를 풀어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23일, 29일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필터 보시면 요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꺽쇠를 한번 누르시고 여기에서 체크되지 않음이 하나 되어 있고요.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고급 필터에 추가라고 하는 거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필터 규칙을 추가를 하나를 더 할 거예요. 지금 완료가 그 체크가 안 돼 있는 거, 요것이 지금 조건이 하나 있고요. 필터 규칙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 규칙을 추가할 거냐 아니면 그룹을 추가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룹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여러 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마감일이 오늘 이후, 오늘을 포함하지 않은 이후 거를 보여주고 또는 마감일이 없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터 규칙을 추가해서 마감일이 비어있지 않음. 자, 요거. 그리고 여기에 또는.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체크가 되지 않은 거, 완료에 체크가 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감일을 가지고서 검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감일이 오늘 이후 거, 오늘은 포함하지 않고 내일부터 포함되는 거, 마감일, 오늘, 당일 불포함 또는 마감일이 비어있음. 마감일이 지정이 돼 있으면 오늘까지 포함된 거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돼 있는 것은 여기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해놓으려고 합니다. 완료가 표시되지 않았고 오늘 이후이거나 마감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그런 조건. 그렇게 해놓으면 자, 여기에는 지금 오늘까지, 그럼 이것도 약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마감일을 오늘까지, 마감일이 오늘 포함 이전으로, 혹시라도 마감일이 어저께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안 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감일이 오늘을 포함해서 이전 거, 지금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그 마감일이 오늘까지인 거, 오늘 이전서부터 오늘까지인 거.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까지 마감일이었는데 마감을 아직 못하고 있었던 것들은 오늘 해야 되니까, 연이어서 해야 되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새 페이지에서 테스트 마감일이 22일이다. 그럼 이제 이건 이미 어저께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거잖아요. 그것도 오늘은 해야 돼요. 어쨌든. 그쵸? 할 일들에서 오늘 이전, 마감일이 오늘 이전까지 있는 것들은 여기에 오늘 다 해야 돼요. 그것이 규칙, 마감일이 시작일, 당일 포함, 오늘 당일 포함 이전, 오늘 이전.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할 일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날짜를 오늘 날짜, 어저께 날짜, 내일 날짜 이렇게 한 3개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내일 날짜를 선택을 하면 얘가 거기에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 페이지를 눌러가지고 만약에 테스트 2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마감일을 눌러서 내일 날짜로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사라져요. 왜냐면 얘 필터는 오늘까지만 보여주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기 밑에 여기 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규칙을 완료가 체크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마감일이 오늘은 포함하지 않는 내일부터, 쉽게 말해서 내일부터 있거나 아니면 마감일이 비어 있는 경우. 자, 요것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를
제거. 요 위에 거부터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거를 그 필터를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누르셔가지고 여기 점점점 있죠? 요거를 누르셔서 고급 필터에 추가. 자, 그러면 요렇게 필터 규칙을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데 필터 규칙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필터 규칙 추가. 위에 거 그룹이 아니라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완료가 체크되지 않음. 완료가 체크되지 않은 거를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완료가 체크된 것들이 여기 뜰 필요는 없으니까 이 두 가지 마감일이 오늘까지 이전이고 오늘 포함해서 이전이고 그리고 완료는 체크되지 않은 거.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완료를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여기에 표시한다. 그래서 규칙이 두 가지고요. 자, 여기는 필터 다시 한번 누르셔서 첫 번째 완료가 체크되지 않음. 이거를 한 가지 조건으로 하고요. 그리고 다시 눌러서 점점점 선택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급 필터에 추가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필터 규칙을 그룹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룹으로. 그래서 마감일이 당일 불포함 이후 그래서 오늘 이후의 날짜들 또는 필터 규칙 추가를 하나 더 눌러서 마감일이 비어있음, 마감일이 없는 거. 자, 요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는 오늘까지는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여기 다음에는 내일서부터 해야 되는 일 또는 마감일이 없는 거. 요렇게 두 개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여기 하루의 발자국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오늘 마감해야 할 일, 그리고 투두 리스트.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필터 마찬가지로 규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감일이 오늘 포함 이전 거이면서 및, and, 완료가 체크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필터에다가 규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완료가 체크되지 않았고 및, and, 마감일이 오늘 불포함 이후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있거나 또는 마감일이 비어있는 이 조건을 해당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닫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아침에 내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노션을 켜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뭐가 있을까? 자, 새 페이지를 눌러서 오늘 해야 될 거 성탄 주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되겠죠. 체크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고 여기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 새 페이지를 눌러가지고 자, 이번엔 송구영신 예배 주보. 자, 이거는 마감일이 언제냐면 31일이니까 29일까지 끝내야 된다 라고 해서 29일을 누르면 여기서 사라지죠. 왜냐? 얘가 해야 되는 건 오늘까지 마감해야 되는 일. 그리고 29일 날 해야 되는 것은 송구영신 예배 주보는 여기에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작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새 페이지에서 강조해야 되는데 마감일을 언제로 하느냐? 만약에 오늘로 한다. 그럼 여기서 사라지죠. 여기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아침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보고 거기다 더 추가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어쨌든 여기에 넣거나 여기에 넣거나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서 마감일을 지정을 해주거나 만약에 마감일이 여기에서 없어요. 마감일이 삭제. 마감일이 없어졌으면 이쪽으로 내려가죠. 언제 마감이 될지 모른다. 언제든지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아래로 일단 내려가고 그리고 당장 급한 거는 여기 오늘까지 해야 되는 일들은 여기다 하고 그래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이거를 정리를 할 때는 투두리스트에다 또 이렇게 막 작업을 해놓으면 되겠죠. 내일 해야 될 거 경건 노트 만들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내일까지 해야 된다. 내일까지 하면 이게 24일 날 돼 있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에 떠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마감해야 할 일과 앞으로 그냥 어쨌든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투두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일기에 이런 내용들을 좀 집어 넣어놓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다가 내가 하루를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그 할 일들도 같이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여기에 to do db 이거를
똑같이 링크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보기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필터를 완료가 체크되지 않은 거 오늘이건 어저께건 내일이건 앞으로 어쨌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뭐 재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새 페이지를 눌러가지고 다른 것들을 또 작업을 해놓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좀 집어넣고 밑에다가 그 오늘의 추억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진들을 좀 집어넣고 싶어요. 오늘 찍었던 사진들 뭐 사진을 집어넣는 방법은 내가 찍은 사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그래서 오늘 뭐 점심을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를 먹었는데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것들을 좀 추억으로 남기고 싶으면 여기다가 사진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이렇게 너무 뻔하게 하지 않고 좀 예쁘게 만들려고 한다면 슬래시 해서 콜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봤던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늘의 추억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 밑에 사진들을 넣고 싶은데 이것도 좀 꾸미기 위해서 토글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꺽쇠 누르고 쉬프트를 누르면 토글이 돼요. 그래서 토글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열어놓고 사진을 토글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닫아서 감추고 열어서 사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 여기에 보시면 캡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캡션으로 그럼 여기 밑에 캡션이 달리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시편 110편 2에서 3절 그 음식 사진을 찍었으면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먹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캡션으로 달아놓으면 캡션으로 안 달고 그냥 이렇게 글로 써도 가능해요. 그런데 캡션을 달아놓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얘를 옮길 때 캡션도 같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배치를 할 때 캡션으로 해놓으면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바꿔보죠. 저는 토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콜아웃의 토글을 좋아합니다. 콜아웃 안에다가 토글을 만들어서 그 투두 리스트 이렇게 해놓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점 6개 눌러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감춰놓고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색깔 점 6개 눌러서 색 해가지고 배경색을 뭐 분홍색 이렇게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오늘 날짜의 거에다가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면 내일 날짜에서도 이거를 계속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오려두기 커맨드 X 오려두기 지금 오려놨어요.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새로 만들기에서 보면 여기 꺽쇠를 누르시면 새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새 템플릿을 누르고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아까 복사했던 걸 오려놨던 거를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투두리스트 있고요. 오늘의 추억 여기서 이제 얘는 필요 없는 거니까 삭제를 해놓고요. 자 오늘의 추억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다시 새로 만들기 여기 꺽쇠를 눌러보시면 새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비어있음이 기본 템플릿인데 여기 새 페이지 방금 전에 만든 거에다가 점점점을 눌러서 기본으로 설정 그리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보기에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그냥 삭제를 한번 해보죠. 오늘자에서 제가 항목 추가를 눌렀어요. 자 그럼 새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게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투두리스트에서는 할 일들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추억에서는 오늘의 추억 내용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내일 날짜에 가서도 클릭을 해도 똑같이 그런 템플릿이 그대로 나와요. 그게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회의록을 쓴다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면 여기에서 요즘 새 페이지 요 기본 템플릿으로 그래서 항상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요 기본 템플릿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떠요.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점점점을 눌러서 편집 누르시면 다시 이거를 또 그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뭐 다른 것들도 더 집어넣고 칸을 만들어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요것들을 좀 바꿀 수가 있는데, 마우스를 여기 위에다 이렇게 딱 가져다 대면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런 속성들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패널 추가, 뭐 헤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헤딩은 항상 보이는 것들이에요.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것. 헤딩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속성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클립이 있어요. 핀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 바로 표시하고 싶은 것을 4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을 선택을 하면 여기 하나 이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감사 제목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여지고요. 자, 2개를 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독서를 했느냐, 운동을 했느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개까지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아쉽잖아요. 이왕이면은 루틴으로 할 거 3개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요 3개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여기서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해놓고요. 여기에서 속성을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 속성을 추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를 하냐면 수식이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수식은 엑셀의 함수처럼 어떤 작용을, 그러니까 어떤 기능성을 여기다 부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수식을 누르고 여기에 수식 편집을 누르시면 이렇게 수식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수식을 입력을 하면 그것의 기능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리된 것이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속 루틴을 이제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뭔지는 대충 알잖아요. 그랬을 때 이 루틴을 속성의 편집에 들어가서 보면 수식 어떻게 해놨냐면 독서에 체크가 돼 있으면 이렇게 그 닫혀있는 검정색, 체크가 안 돼 있으면 하얀색을 표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5개를 계속 연이어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총 5개 중에 몇 개를 체크를 했느냐 그 개수를 표시하라라고 하는 수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수식을 여기다가 넣어 놓게 되니까 이렇게 루틴에 4개는 내가 루틴을 했고 요 하나는 안 했다. 그러면 5분의 4 기분 좋음, 감사 제목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여기에 캘린더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거는 하루의 발자국 직접 캘린더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서 위에 새로 만들기 옆에 점점점 있는데 점점점을 누르시고 여기 속성 2개가 표시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2개는 뭐냐면 하나는 제목이고 하나는 오늘의 기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2개가 표시됨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루틴. 그래서 루틴을 눈을 켜주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을 대표하는 한마디, 그 다음에 오늘의 기분, 루틴 중에 몇 개를 성공을 했느냐. 만약에 여기에다가 속성을 감사 제목도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감사 제목도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기를 오늘 얼마나 썼는지, 루틴을 얼마나 체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시고, 자, 그러면 루틴을 간단하게 여기서 보고요. 기분도 보고요. 감사 제목도 하고요. 만약에 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으면 여기에 요거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더 컬럼들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것들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투두 리스트, 캘린더, 인사이트 DB는 오늘 내가 감명받은 그런 것을 양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노션에서 양식이라고 하는 구글 폼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슬래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르시면 구글 설문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질문, 그리고 질문의 유형은 뭐냐 이런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요것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작성한 응답을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글 폼과 이거를 비교해서 구글 폼의 장점이 있고 얘의 장점이 있는데 얘의 장점은 이게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것들에서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글 폼은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받은 것을 내가 복사해 가져와서 여기서 어떤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양식은
직접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권한이 있어요. 권한. 그래서 권한을 작성 가능한 사람을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 이거를 선택을 해놓으면 누구나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링크를 나만 알면 나만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를 해가지고 셀폰이 있어요. 셀폰에 카톡이나 사파리 있죠. 여기다가 링크를 붙여놓고 그러면 요게 내가 아무 데서나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것을 내보내기, 홈 화면에 추가, 인사이트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면 셀폰에서 여기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뜨거든요. 홈 화면에 추가를 했으니까. 그럼 요거를 눌러놓고 내가 아무 데서나 이 인사이트를 간단하게 그 다음에 그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뭐 URL이 있으면 만들 수 있고요. 뭐 다른 형식을 여기다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눌러가지고 파일과 미디어 그럼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들을 여기에다가 응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의 투두리스트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일기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읽었거나 어떤 그 동영상을 봤거나 이런 데서 받은 그런 인사이트들을 내가 여기다 정리해서 내 하루에 진짜 발자국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방식을 처음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하나를 다 구성을 해보고 또 실제 데이터를 내가 한번 입력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로 바꿔가지고 전체 페이지는 이 데이터베이스만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리스트를 이렇게 추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완료를 누른 것들은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완료가 안 된 것들만 여기에서 이 두 군데로 나눠서 급한 것과 좀 여유 있는 것과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날짜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뭐 루틴으로 내가 할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루틴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속성 편집해가지고 이 수식에서 여기 딱 보면 독서, 운동, 큐티, 물 마시기 이런 거 있으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밑에다 더 추가한 다음에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요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뭐 기분, 감사 제목 그 외에 다른 속성들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속성 추가에다가 저런 것도 할 수가 있겠네요. 하루를 대표하는 사진 하나, 파일과 미디어 해가지고 사진 하나를 여기다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나타내는 사진 하나를 만약에 이렇게 하나를 첨부를 했다라고 치면 여기에다가 캘린더 말고 갤러리로 해서 여기에 갤러리 카드 미리 보기에 보면 파일과 미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놓으면 오늘을 대표하는 사진 한 장이 떠요. 그래서 속성도 한 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기분, 뭐 루틴 이런 거 해놓으면 그럴싸해 보이죠. 갤러리도 볼 수 있고 캘린더 형태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필요한 것을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기본 템플릿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매일매일 내가 정리해야 될 거 그리고 뭐 전체적인 나의 어떤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나의 추억들을 여기다 쌓아 나갈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글쓰기에 대한 내용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옛날서부터도 일기는 자녀들이 꼭 쓰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오늘의 할 일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것들을 루틴으로 해나가면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캘린더 보기로 해놓으면 여기에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라고 하는 거예요. 노션 캘린더라고 하는 그 앱이 있어요. 그 노션 캘린더가 셀폰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데스크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구글 캘린더와 연동이 돼요. 구글 캘린더와 연동이 되고 자 그러니까 구글 캘린더랑 노션 캘린더가 연결이 되고 노션 캘린더와 노션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돼요. 노션 캘린더를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해야 되는 것들을 쭉 따라서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캘린더 계정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캘린더 계정을 이제 구글 캘린더
여기 구글 캘린더 계정 추가를 해놓으면 그럼 내가 사용하는 구글 캘린더에 그것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얘랑 구글 캘린더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얘와 노션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고 구글 캘린더는 또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애플의 캘린더와도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노션 캘린더 앱을 깔고 그 다음에 설정 몇 가지를 해줘야죠. 노션 캘린더에서 구글 캘린더 계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그 노션 캘린더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그 두 가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누르면 그럼 여기에 데일리 DB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 생겼잖아요. 자동으로. 방금 전에는 없었는데. 자, 얘를 눈을 키면 노션 강좌 끝냄 이렇게 나오죠. 노션 강좌 끝냄. 요거는 일기니까 투두리스트가 아니네요. 자, 얘를 데일리 투두 우리가 할 일을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얘를 캘린더 보기 기준을 캘린더인데 캘린더 기준 보기를 마감일로 이렇게 해놓고 얘를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그러면 여기에 데일리 투두 얘가 클릭을 해놓으면 이렇게 다 뜨죠. 그러니까 일기는 사실상 캘린더랑 연결할 필요는 없죠. 매일매일 정리하는 거니까 투두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데일리 투두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날짜 없음 2개 있고 필터를 완료가 체크되지 않음으로만 선택을 하면 해야 될 일들 그럼 이제 캘린더에서도 해야 될 일들만 나오겠죠. 한 일들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와치를 해야 되는 건데 와치하는 것을 빼먹지 않고 와치를 하려면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죠. 노션의 가장 큰 약점은 노션을 사용을 할 때 주로 데스크탑 아니면 랩탑 이런 컴퓨터에서 사용을 권해요. 왜냐하면 이게 화면이 워낙 넓고 다양한 것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경우를 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손쉽게 좀 모바일이랑 더 우리는 컴퓨터보다 모바일이 더 친근하니까 모바일에서 작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투두는 이렇게 캘린더와 연결해가지고 매일 뭐 알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마감일이 있으면 여기에 리마인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알림을 미리 하루 전에 아니면 뭐 당일 몇 시에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알람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 캘린더를 직접 들어가서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쉽게 또 이런 일기들을 작성을 할 때도 아까 여기에 있던 인사이트 DB의 그 양식 작성기 이런 것처럼 재밌는 것은 여기에 데일리 DB 여기에서 양식을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 8개 만들기 이렇게 해놓으면 양식이 그대로 나와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양식을 셀폰에다 집어넣으면 밤에 잠자기 직전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좌를 마치겠습니다.